안녕하세요. 라미차 성형외과 민희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성형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탑5와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성형 부작용 1위는 염증과 감염입니다.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작용인데요. 보통 수술 중에 세균이 들어가거나 수술 후에 코를 만지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 세균에 감염이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염증과 감염의 증상은 코끝이 붓거나 콧대가 붓거나 아니면 붉은기가 생기면서 뻘겋게 변한다든지, 심하면 안에 고름 같은 것들이 고여 있다가 터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약하거나 초기인 경우에는 항생제 등의 처방으로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 조직을 세척해낸 뒤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뒤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염증이나 감염 증상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돼서 오랫동안 묵힌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구축으로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염증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당연히 수술하는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철저하게 주의해야 되고요. 환자분들께서는 수술 후에 병원에서 알려드린 대로 가급적 초기에는 코에 손을 많이 대시지 않고 음주와 흡연도 당분간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언뜻 들으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위는 코끝이나 콧대에 비침 현상이 나타나고 피부가 굉장히 얇아 보이는 현상인데요. 보통 피부가 얇으신 분들에게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보형물의 강도가 피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너무 딱딱하거나 욕심내서 좀 과하게 높인 경우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윤곽과 경계가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코끝에서 연골들이 경계나 좀 하얗게 비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교체해서 높이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얇아진 코끝 피부를 보완해주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치거나 경계가 보이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수술 전에 미리 본인의 피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 피부 두께에 맞는 높이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면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분들에게 수술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휘어짐과 비대칭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술을 하면서 원래 틀어져 있던 본인의 얼굴 축이라든가 코 안에 휘어있는 비중격들의 교정이 좀 덜 됐거나 보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거나 이동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비대칭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라면 사실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고, 하지만 그 휘어짐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쪽에 휘어있는 부분을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잡는다든지 휘어있는 것을 최대한 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수술 전에 CT 촬영을 통해서 코 안에 비중격이 얼마나 휘어있는지 틀어져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저희 라미체 성형외과에서는 CT 촬영도 하고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제가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수술을 하셨다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위는 코끝이 붉어지는 현상인데요. 사실 이건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건 코끝이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런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런 텐션, 압박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높이를 좀 낮춘다든지 연골이나 보형물을 좀 제거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붉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오셔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한 본인 얼굴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붉은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방하려면 역시 너무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본인의 피부가 감당하는 정도에서 본인에 맞는 그런 라인으로, 모양으로, 높이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가 얇아서 수술 전부터 미리 예측이 되는 경우라면 본인의 자가 조직들을, 자가 진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 피부에 보강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5위는 감각 이상인데요. 수술 후에 코끝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의 경우 수술 중에 일시적으로 신경이 좀 늘어나거나 부종으로 인한 압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 기간보다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수술하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성형 부작용과 해결 방법,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과 또 숙련도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